네, 안녕하십니까. 신바람 부호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과서, 오늘 배울 교재 꿈틀 중학국어 3학년 1학기. 자, 지금 계속해서 소설을 배우고 있는데요. 저번 시간까지 우리 상모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상모스 두 번째 시간이네요, 벌써. 상모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자, 우리 교재 91쪽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또 공부하는 우리 신바람 국어교실의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문단 시작할게요. 자, 동혁은 그 자리에 꿈쩍도 아니하고 서서 매우 흥분된 어조로 지금은 시간의 자유까지도 없지만 내 의견과 다른 분은 이 회가 파한 뒤에 얼마든지 토론합시다 하고 누구든지 덤벼라 하는 기세를 보이더니 나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 민중에겐 우선 희망의 정신과 용기를 길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 계몽운동대원의 가장 큰 사명으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계몽운동의 가장 큰 사명이 뭐다? 희망의 정신과 용기를 길러주기 위한 것이 바로 큰 사명이다. 큰 사명의 숨은 의미가 바로 희망과 정신의 용기를 길러주는 것. 동시에 여러분도 이 신조, 어떤 신조? 우리 민중에게 희망의 정신과 용기를 길러주기 위한 이 신조를 다 같이 지키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동혁은 성냥껏 부르짖고는 교복 소매로 이마에 땀을 씻으며 제자리로 돌아갔다. 사회자는 아까보다도 더 정중한 태도를 짓고 동혁이가 섰던 자리로 가서 장내가 정숙해지기를 기다려 박동혁 군의 말은 개념적이나마 누구나 존중해야 할 좋은 의견을 압니다 하고는 그러나 현재의 정세로 보아서 어느 시기까지는 계몽운동과 사상운동을 절대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상운동은 뭡니까? 독립운동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지금 이야기 말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일제강점기 하에서 계몽운동이 사상운동으로 변질되면 독립운동 하자는 거니까 일본 사람들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분위기예요 지금. 계몽운동은 계몽운동에 그칠 따름이지 부질없이 혼동해가지고 공연한 데까지 폐해를 끼칠 까닭은 털끝만치도 없습니다 하고 단단히 주의를 시킨다. 그때 한 구석에서 에그 추워 하고 일부러 어깨와 목소리를 떠는 학생이 있었다. 분위기를 바꾸는 거죠. 지금 사회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동혁이 하는 말은 지금 현재 일제강점기 하에서는 위험한 발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동혁의 뒤를 이어 서너 사람이나 판에 박은 듯한 경과 보고가 지루하게 있은 후 사회자는 이번에는 금년에 처음으로 참가한 여자 대원 중에서 제일 좋은 성적을 나타낸 XX 여자 신학교에 재학 중인 최영신 양의 감상담이 있겠습니다 하고 회장은 오른편에 여자들이 모여 앉은 데를 바라다 본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인공 최영신 양이 나온다. 남학생들은 그 편으로 머리를 돌리며 손뼉을 친다. 최영신이라고 불린 여자는 한참 만에 얼굴이 딸기빛이 되어가지고 일어나더니 딸기빛? 왜요? 부끄러워서. 부끄러움 때문에 그렇죠. 그럼 최영신이라는 사람은 누구다? 또 하나의 주인공이에요. 자, 딸기빛이 됐다는 건 뭐 딸기를 좋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부끄러워서. 전 아무 말도 하기 싫습니다 하고 머리를 내저으며 야무지게 말 한마디 하고는 펄썩 주저앉아 버린다. 사회자는 어쩐 영문인지 몰라서 눈이 둥그레졌다. 뜻밖의 미리 약속까지 하였던 여자가 말하기를 딱 거절하는 데는 사회자와 청중이 함께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이유를 말합시다. 그 대신 독창이라도 시키세. 자, 노래를 불러라 이 소리죠. 여자인 영신을 놀리는 거예요. 상대자가 여자인 까닭에 더 호기심을 가진 남학생들이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다. 음악회에서 억지로 끌어내어 재청이나 시키는 것처럼 짓궂은 박수를 하며 야단들이다. 간단하게나마 말씀해 주시지요. 사회자는 좀 무색한 듯 부끄러운 듯이 최영신이가 앉은 편으로 몇 걸음 다가오며 어서 일어나기를 권한다. 자, 영신에게 발언권을 줬는데 발언을 거부했죠? 그래서 발언해 줄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도 영신은 꼼짝도 아니하고 앉았다가 곁에서 동지들이 옆구리를 찌르고 등을 떠다니면서 마지막에 일어났다. 서울 여자들은 잠자리 날개처럼 속살이 하얗게 내비치는 깨끼적삼에 무늬가 혼란한 조세트나 근래에 유행하던 수박새, 코로나 프레프 같은 박래품으로 치마를 정강마루까지 축혀 입고 다닐 때 것만 그는 언뜻 보기에도 수수한 국달한 광당포 적삼에 검동 해동 치마를 입었고 화장품과는 인연이 없는 듯 시골에서 물동이를 이고 다니는 관연한 처녀를 붙들어다 세워놓은 것 같다. 지금 기역으로 묶은 부분 있죠? 빨간색 기역으로 묶은 부분은 뭡니까? 이게 지금 뭐한 거죠? 외양 묘사한 거죠. 주인공 최영신의 외양 묘사를 했습니다. 어때요? 옷차림 화려해요? 수수해요? 수수하죠? 그러면 외양 묘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뭐까지 알 수 있어? 심리라든가 성격까지 알 수 있는 거죠. 아, 이런 옷차림을 통해서 서울 여자들과 최영신은 지금 다르죠? 대조적이죠? 그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겉모습에 치장하기보다는 어때요? 거칠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어떤 성격이다? 수수하고 소박한 성격이다. 수수하고 소박한 성격. 수수하고 소박한 성격의 인물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얼굴에 두드러진 특징은 없어도 청중을 둘러보는 두 눈동자인 인텔리, 지식 계급 말하는 거죠. 지식인 여성다운 이지가 그러니까 지성이 샛별처럼 빛난다. 그는 사회자를 쏘아보면 첫째, 이런 자리에까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지는 모르지만 남이 다 말을 하고 난 맨 끄트머리에 언권을 주는 것이 몹시 불쾌합니다. 자, 발언을 뭐하는 이유? 거부하는 이유죠. 발언을 거부하는 이유. 뭐야, 남자도 먼저 시키고 여자도 나중에 시키는 거냐? 난 그래서 싫어.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최영신의 생각은 뭐예요? 남녀 평등. 남녀 평등 사상을 갖고 있어요. 최영신은. 세대고 결곡한 목소리다. 양보져서 빈틈이 없다. 앵간한 걸, 보통이 아닌 걸 여간 내기가 아닌데 남학생들은 혀를 내두르며 수근거린다. 제자리에 돌아와 이제껏 흥분을 가라앉히느라고 눈을 딱 감고 있던 동혁이도 얼굴을 쳐들고 최영신의 편을 주목한다. 두 사람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영신은 말을 이어 둘째는 제 속에 있는 말씀을 솔직히 쏟아놓고는 싶어도요, 사회하시는 분이 또 무엇라고 제재를 하실 테니까 구차스레 그런 속박을 받아가면서까지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 지금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한다 이거죠. 발언을 거부하는 이유 두 번째인데 왜? 지금 뭐를 이야기하는 거죠? 박동혁 앞에서 말했었죠. 박동혁이라는 인물 발언을 다 하게 했어요? 못하게 했어요? 발언 못하게 했잖아요. 그죠? 박동혁의 발언을 제재한 것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적어볼까요? 박동혁의 발언을 제재한 것, 중지시킨 것. 지적하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할 텐데 내가 왜? 아까 박동혁 할 때 그렇게 했잖아. 뭐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고 싶은 말, 발언한 것을 중지한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하고 다시 앉아버린다. 이번에는 여자석에서 손뼉치는 소리가 생철 지붕에 소낙비 쏟아지듯 한다. 자, 보세요. 이게 여자석이라 그랬잖아. 남자석, 여자석 나눠지는 거 보니까 이거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소재. 시대적 배경 언제? 1930년대. 시대적 배경을 알려준다. 남녀 유별 이런 거 들어봤죠? 남자하고 여자는 다르다. 그죠? 그러니까 서로 뭐 내외해야 된다 이런 거죠.
계속 갑니다. 사회자는 그만 무안에 취해서 얼굴을 붉히며 매우 난처한 표정을 짓다가 아까 박동혁 군이 말할 때는 시간이 없다고 주의를 시킨 것이지 말의 내용을 간섭한 것은 아닙니다 하고 뿌옇게 발뺌을 한다. 그러자 동혁이가 벌떡 일어나 나치스식으로 팔을 들어 사회하고 회장이 쩌렁쩌렁 하도록 부른다. 밤을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기회에 우리는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싶습니다. 우선 지도 원리를 통일해 놓고 나서 깃발을 드는 것이 일의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하고 톡톡히 항의를 한다. 사회자는 시계를 꺼내보고 사교적 웃음을 띠며 최영신 씨 그럼 내년에는 맨 먼저 언권을 드릴 테니 그렇게 고집하지 마시고 말씀하시지요 하고는 장내의 공기를 완화시키려고 슬쩍 농친다. 농담한다. 넘어갈까요? 자, 계속해서 지금 최영신이 발언을 거부했고 그 발언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파문당 갑니다. 영신은 다시 망설이다가 이번에는 대접상으로 간신히 일어난다. 대접상이 뭡니까? 예의상이라는 뜻이에요. 예의상으로. 저는 금년에 참가를 했으니까 이렇다고 보고할 만한 재료가 없고요. 여자가 말하는 거 맞죠? 말하는 어투가 다르죠. 고생을 좀 했다고 자랑할 것도 못 될 줄 압니다. 그저 앞으로 이 운동을 꾸준하게 해나갈 결심이 굳을 뿐이니까요. 하고는 그 영체가 도는 눈을 사방으로 돌리더니 그렇지만 저 역시 여러분께 우리 계몽대 운동이 글자를 가르치는 데만 그치지 말고 하고는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거의 전부라고 할 만한 절대 다수인 농민들의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우선 그네들에게 희망과 정신을 넣어주자는 하다가 삭막해서 잠시 제 이름 생각해 보더니 박동혁 씨의 의견은 저도 전혀 동감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우선 그네들에게 희망의 정신을 넣어주자.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지금? 앞에서 말했던 박동혁의 말이죠. 그러니까 이 최영신이라는 인물도 박동혁이라는 인물의 생각에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동의하고 있다라는 거 하고 삭막해서 잠시 이름을 생각해 보더니 박동혁 씨의 의견은 저도 전혀 동감입니다 하고 남학생 편으로 고개를 돌린다. 여러분은 학교를 졸업하면 양복을 갈아붙이고 의자를 타고 앉아서 월급이나 타먹으려는 공상부터 깨뜨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요 부분 학교를 졸업하고 양복 입고 의자에 앉아서 월급이나 타먹으려는 공상부터 헛된 생각부터 깨뜨려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너희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익과 편익을 생각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거죠. 지식인들의 이익과 편익을 생각하는 태도 비판. 자기 자신들, 지식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이익과 편익을 생각하는 태도를 뭐 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 버려야 한다. 우리 남녀가 총동원을 해서 머리를 동쳐매고 민중 속으로 뛰어들어서 분화로도 운동의 정신이죠. 민중 속으로 뛰어들어서 우리의 농촌, 어촌, 산촌을 붙들지 않으면 그네들을 위해서 한 몸을 희생에 바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거듭나지 못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영원히 거듭나지 못한다.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독립하지 못한다. 독립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민중들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계몽운동 글자를 가르쳐주는 거야. 지식을 가르쳐주는 거야. 하지만 그 안에는 뭐를 가르쳐주라? 희망을 주고 그 희망을 통해서 백성들이 힘을 얻고 자라나면 독립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왜 배우는 거죠? 공부 왜 하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미래에 좀 더 어떤 내가 원하는 삶, 좀 더 나은 삶, 훌륭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개척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단 여기서 개척이라 함은 일제로부터의 독립이죠. 그죠? 자, 할게요. 그는 무슨 말을 더 하려다가 복받쳐 오르는
흥분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고 고만 쓰러지듯이 앉아버린다. 장내는 엄숙한 기분에 잠겼다. 말썽을 부르던 남학생들도 머리를 수그리고 있다. 그네들도 머릿속에서 감격의 물결이 출렁거린다. 감격의 물결, 이거 운유법이죠. 운유법. 자, 미주쳐져 있는 기억. 왜 머리를 수그리고 있죠? 영신이가 한 말에 감동을 받은 거죠. 자, 소주제 무쇠 발단 일의 소주제. 신문사 다가회에서 무슨 활동? 농촌 계몽운동 활동. 활동에 대해 발언하는 동혁과 영신. 주인공 누구다? 동혁과 영신이다. 함당. 매우 긴장된 중에 K 보육학교 학생들의 코러스로 간친회는 파하였다. 동혁은 여러 학생들 팀에 섞여 서대문행 전차를 탔다. 전차가 막 떠나려는데 놓치면 큰일이나 날 듯이 뛰어오르는 한 여학생이 있다. 그는 동혁에게 생후 처음으로 깊은 인상을 준 채영이었다. 자, 영신이 한 말이 동혁에게 매우 깊은 인상을 줬다라는 거죠? 영신은 승객들에게 밀려서 동혁이가 걸터앉은 데까지 와서는 손잡이를 붙들고 섰다. 두 사람은 아직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검붉은 얼굴을 서로 무릎이 닿을 듯한 거리에서 대하게 되었다. 매우 가깝게 대한다 이 소리죠. 그들은 저도 모르는 겨를에 목례를 주고받았다. 비록 오늘 저녁 공석에서 처음 대면하였건만 여러 해 사귀어 온 지기와 같이 피차에 반가웠던 것이다. 왜 반가웠을까요? 처음 만났는데 여러 해 만나온 것처럼 반가웠다. 왜 그랬을까요? 서로의 의견이 어떻기 때문에? 일치하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이 동일하기 때문에, 일치하기 때문에. 동혁은 앉아있기가 미안해서 이리 앉으시지요 하고 일어서며 자리를 내준다. 영신을 배려하고 있죠? 영신은 머리를 숙이며 고맙습니다. 전 섰는 게 시원해 좋아요 하고 사양하면서 도리어 반걸음을 물러선다. 사양하는 거네요. 그죠? 넘어가시죠. 아주 멋진 분위기죠 지금. 자, 좋은 분위기.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거문당 할게요. 동혁은 아직도 애티가 남아있어 귀염성스러운 영신의 입모습을 보았다. 그 입모습을 스치고 지나가는 미소를 보았다. 동혁이가 뭐래? 동혁이가 뭐래? 아직도 애티 어린 모습이 남아있는 영신의 모습을 보았다. 관심이 있지. 호감이 있는 거야. 호감. 동혁이 영신에게 호감이 있는 거예요. 그 입모습을 스치고 지나가는 미소를 보았다. 창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더 시원한데요. 동혁은 엉거주춤하고 자꾸만 앉기를 권한다. 어서 앉아 계세요. 전 괜찮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렇게 왜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연약한 여자 대우받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연약한 여자라고 차별 대우받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남녀 차별도 싫지만 연약한 여자로서 대우받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때 뭐래요? 동혁이 대단해요. 그럼 나도 서겠습니다. 동혁이가 밤쯤 몸을 일으키기가 무섭게 다른 승객이 냉큼 뚱뚱한 궁둥이를 들이밀었다. 어지간히 고집이 세구나. 하면서도 영신이가 저를 연약한 여자라고 자리를 사양하는 그런 대우가 받기 싫어서 굳이 앉지 않는 줄을 몰랐으리라. 지금 보세요. 이거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그죠? 영신의 심리 나오죠? 여자라고 자리를 사양하는 그런 대우를 받기 싫어서 굳이 앉지 않는 건 줄을 몰랐다. 이거 나오잖아. 이렇게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이유죠. 연약한 여자 대우받는 것을 싫어해서 그런 거죠. 차 속이 붐벼서 두 사람은 손잡이 하나에 나누어 쥐고 옷이 스치도록 나란히 섰건만 되레 미안합니다. 천만에요 하고 한마디씩 주고받은 다음에는 말이 없었다. 어떤 분위기야 지금? 말이 없었다. 어색한 분위기죠. 이게 가끔 무한도전에 나오죠? 친해지길 바래. 이거 나오잖아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운전대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밤바람은 여간이 시원하지가 않다.
매우 시원하다 이런 뜻이죠. 영신은 앞머리카락이 자꾸만 이마를 간지려서 물동이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손등으로 뿌리듯 한다. 한 발자국 앞에 선 동혁의 안반 같은 잔등이에서는 교복의 저런 땀냄새가 영신의 코에까지 맺힌다. 땀냄새가 이제 나나봐요. 그러나 한여름 동안 머리도 감지 않은 촌여편네들과 세수도 변변히 하지 않은 아이들 틈에 끼어 지내서 시큰무리한 땀내가 코에 밴 영신은 동혁의 몸에서 풍기는 냄새가 고개를 돌리도록 불쾌하진 않았다. 불쾌하지 않았다. 땀냄새가. 이거 뭡니까? 이것도 역시 호감이 있다. 이번엔 누가 누구에게? 영신이 동혁이에게 호감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전차가 가명 앞에와 점거를 하자 영신은 앞을 비비고 나서서 전 여기서 내립니다 하고 공손히 이해를 한다. 동혁은 목을 느리고 창밖을 내다보더니 나도 여기서 내려야겠는데 하고 영신의 뒤를 따라 내렸다. 할 일이 있어서 내리는 겁니까? 서로 호감이 있어서 내리는 거예요. 그죠? 어디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기차. 전차. 전차 안에서 우연히 만나고 호감을 느끼는 동혁과 영신 이런 분위기죠. 지금 호감을 느끼는 분위기 지금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호감을 느끼고 있는 영신과 동혁이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오늘 배웠던 거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오늘 배웠던 거요. 오늘 배웠던 부분을 좀 정리를 하자면, 오늘 배웠던 부분은 영신이에게 동혁이가 발언을 했죠. 동혁이가 발언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에? 계몽운동, 농촌 계몽운동을 할 때 우리 백성들, 농민들, 일반 백성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뭐를 줘야 된다? 희망을 줘야 된다는 게 농촌 계몽운동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나서 몇 사람 더 발표를 하고 영신이에게 발표 기회를 줬는데 영신이가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그죠? 발표하지 않은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남녀 차별하는 분위기, 그죠? 여자를 맨 끝에 시키는 이런 분위기 싫고, 두 번째는 뭐죠?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하는, 박동혁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발표를 안 하려고 했으나 강력한 부탁에 힘입어서 발표를 하긴 했죠.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어요? 우리 민족에게 희망을 주는 농촌 계몽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박동혁 씨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전차 안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죠. 우연히 만나게 되면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는 부분, 여기까지고요. 지금 영신이가 전차에서 내렸고 동혁이도 따라 내렸죠. 이 이야기는 뒤에는 더 이어지겠죠. 어떻게 이어지냐? 둘의 어떤 사상적으로 지금 생각이 일치하잖아요. 그리고 호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 나누는 부분. 물론 여기서 로맨스만 보면 안 됩니다. 알았죠? 이건 연애 소설이 아니에요. 연애 소설이 아니고요. 이 상록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자면, 실제 모델들을 보고서 쓴 소설입니다. 동혁은 작가 신문에 장 조카인 심재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심재영이 실제로 농촌 계몽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을 모델로 한 게 박동혁이라는 인물이고, 그리고 최영신은 최용신이라는 실제 농촌 계몽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는 얼굴이 곰보, 이렇게 수두를 알아서 얼굴에 곰보가 생긴 여자인데 농촌 계몽운동을 열심히 하다 과로로 죽거든요. 그 여자를 모델로 해서 만든 게 최영신입니다. 그래서 실제 있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소설로 쓴 것인데요. 한번 우리가 잘 배워보도록 합시다. 일제강점기하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자,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